네, 안녕하세요, 미래신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인트로를 좀 색다르게 좀 해봤는데요. 오늘 리뷰할 제품의 힌트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든 네, 오늘 눈치채셨겠지만 리뷰할 제품은 오늘 핫토이에서 나온 스타워즈 에피소드 7의 레이랑 BB-8이 되겠습니다. 그 앞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제품은 이 핫토이 제품은 아니고요. 그 스피로라는 이 회사에서 나온 이렇게 무선 조종 그 BB-8인데 그것도 초창기에 리뷰를 시작할 때 한번 리뷰를 해볼까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놓쳐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활용을 해봤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이렇게 이 제품 한번 언박싱 리뷰를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감기 몸살이 좀 심하게 걸렸어서 리뷰가 좀 늦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좀 많이 완쾌하는 게 아니라서 목소리가 좀 까다지고 기침도 할 수도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제품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품은 왔고요. 카톤 박스는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뜯어볼게요. 이 제품은 사쇼 가격 기준으로 39.9달러가 되겠네요. 그래서 240달러 정도 되는 가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품이랑 레이가 들어가 있는 단품이랑 이거 BB-8이 들어가 있는 합본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합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뜯어볼게요. 일단 박스 아트부터 보시면 박스 아트는 뭐 스타워즈에 관련된 제품은 아마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즈니에서 아마 이렇게 그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겠죠. 그래서 모든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고 박스 아트 디자인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심플한 블랙에 회색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캐릭터랑 뭐 스타워즈. 옆면은 뭐 특별한 게 없고요. 뒷면은 뭐 대동소이하게 제작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되겠고요. 내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부를 보시면 내부에도 이렇게 아트웍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찍은 아트웍이 들어가 있고요. 속지를 이렇게 떼면 제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루즈는 굉장히 풍성한 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합본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루즈가 들어가 있네요. 일단 꺼내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통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아마 그 기본 복장에서 사막 버전 환복을 할 때 필요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루즈인 것 같아요.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 본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 본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관절이 되게 이렇게 낙지 관절이 걸린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봉이 되겠네요. 늘 이렇게 메고 다니는 무기. 그 다음에 라이트 세이버. 이 라이트 세이버는 처음에 그 프로토타입 때 공개를 안 했다가 급작스럽게 바뀐 루즈 중에 하나죠. 어쨌든 라이트 세이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총이 되겠네요. 요거는 합본에 아마 들어간 총 같은데 일단 하나하나 이렇게 빼보고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고글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어디에 쓰는 거죠?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BB-8이 되겠습니다. BB-8은 이렇게 따로 분해가 되어 있네요. 머리랑 이렇게 분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어디에 쓰는 걸, 이거 BB-8 손이구나. 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만원경인 것 같습니다. 얘는 뭔가요? 얘는 BB-8 안테나가 되겠네요. 그리고 손루즈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베이스는 요 BB-8 합본에만 들어가 있는 베이스랑 기본 베이스 이렇게 해서 루즈는 일단 손은 나중에 빼도록 하고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고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즈를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루즈는 굉장히 풍성한 편이고요. 이런 이 두 개가 아마 BB-8 합본에 들어가는 루즈인데 얘를 제외하고도 일반 레이에서 들어가는 부속품만 루즈만 해도 굉장히 풍성한 편입니다. 해서 이런 BB-8에서 들어간 루즈랑 BB-8 본체까지 해서 포함하면
예전에 핫토에서 나왔던 DX 시리즈와도 이렇게 견주어도 이렇게 손색 없을 정도로 충분히 루즈는 풍성하게 잘 나온 편이고요. DX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DX 디럭스 시리즈를 굉장히 기다리는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DX만의 이렇게 고급된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안에 풍성한 루즈까지 해서 이렇게 제품을 받았을 때 이런 토이 느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작품을 받는 듯한 느낌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출시 안 한지, 핫토이에서 출시 안 한지 꽤 오래됐죠. 몇 년 된 것 같은데, DX 14번 그 마임 조커 이후로는 DX 버전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 할 건지 몰라도 어찌됐든 요즘에 이렇게 핫폰이 핫토이에서 주로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즈는 DX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핫폰이다 보니까 본체도 이렇게 두 채 이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DX랑 같이 이렇게 맞먹는 라인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DX는 앞으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핫폰이 DX랑 이렇게 겹치는 이런 구조가 있어서 굳이 DX에서 이렇게 박스라든지 이런 외적으로 돈을 안 쓰더라도 이렇게 가격을 올려서 핫폰으로 이렇게 퉁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요즘에 핫폰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DX 버전을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서 한 번 더 나와줬으면 하는데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뭐 또 모르죠. 제 예상과는 다르게 혹시 뭐 DX가 앞으로 더 출시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아마 DX 라인에서 이런 핫폰 라인으로 넘어온 것 같아서 좀 출시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뭐 예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사족이 길었고요. 루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즈는 이렇게 앞에 손 루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루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즘에 핫토이의 추세인 것 같은데, 같은 라인 이렇게 쌍으로 되는 같은 모양은 거의 들어있지 않고요. 보면 대칭이 안 되고 각각의 손 모양이 이렇게 나열돼서 들어있습니다. 일단 맨손부터 한번 보시면 뭐 맨손은 뭐 특별할 거 없어요. 뭐 도색도 뭐 특별하게 뭐 포인트가 되게 들어가는 부분도 없고 그냥 뭐 평이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먹 쥔 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권총을 쥐는 손이 되겠죠. 권총을 쥐는 손이 되겠죠. 요런 모양 하나. 뭐 특별히 도색도 얘는 여자 손이라서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곱상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해서 뭐 도색이 특별히 뭐 핏줄이 보인다든지 그런 도색은 없고요. 이렇게 해서 뭐 평이하게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얘는 마찬가지, 얘는 대칭이 되겠네요. 이렇게 광선검을 질 수 있는 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손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갑 낀 손이 되겠습니다. 장갑 낀 손은 보시면 이렇게 약간 모양이 틀려요. 하나는 이렇게 총을 거치하는 느낌이라면 이쪽 손은 이렇게 방아쇠에 약간 걸친 듯한 이런 손 모양이 되겠네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쪽이. 네. 이렇게 한 쌍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얘는 뭐 같은 모양이 되겠네요. 광선검을 질 때 아마 쓰는 손 같은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먹 친 손 하나랑 그 다음에 그냥 핀손, 일반 노멀 핀손이 되겠습니다. 루즈, 이런 장갑 루즈 같은 경우에는 웨더링이 잘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뭐 가죽이 약간 헤어진 듯한 표현이라든지 이쪽 안쪽에도 거친 가죽 표현도 충분히 잘 되어 있고요.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헤어진 듯한 세월이 들어간 워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도 뭐 가죽 질감이 다르게 표현된 것도 말할 것 없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장갑 표현은 아주 잘 나온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손 루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총이 되겠네요. 총. 요거는 뭐 얘도 간간히 이렇게 끝에 뭐 나사 라인을 포인트로 해서 웨더링이 들어가 있어요. 과하게는 아니고 약간씩 들어가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통짜로 사출된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얘 안쪽 부분은 통짜고 여기 조립이 돼서 어느 정도의 볼륨감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쪽도 약간씩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약간씩 톡톡톡 해서 웨더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까진 듯한 이런 거지. 굉장히 특별한 기믹은 없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총이 되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BB-8에 들어가는 루즈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이거는 그
그 영화상에서 나오죠, 이렇게 엄지척. 근데 엄지척 루즈는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영화랑 모양이 틀리더라고요. 걔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불 모양도 이렇게 들어가고. 근데 걔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스파크를 이렇게 전기 충격을 줄 때 쓰는 루즈인 것 같아요. 얘는 그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BB-8에 이렇게 결합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요 루즈가 있고요. 요 하나는 그 영화상에서 초반에 그 루크를 찾는 맵을 이렇게 숨길 때 들어갔던 아마 이렇게 루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체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루즈인 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앞쪽에는 세세하게 메탈 느낌의 웨더링이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되게 조그만 부분인데도 먹선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뭐 결합 부분이니까 특별한 게 없고요. 얘도 뭐 작은 루즈인데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잘 나왔네요. 그리고 네, 요 세세한 루즈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그리고 요 사막 버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막 이렇게 초반에 나오는 사막신에 나오는 환장 루즈들이 되겠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어깨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파츠고요. 어깨를 이렇게 끼는 숄더 부분의 파츠가 되겠네요. 얘는 연질 PVC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고요. 한쪽은 이제 팔을 끼기 쉽게 고무 밴드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요즘에 핫토이가 이렇게 고무 밴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꼈다 뺐다 하기 용이하게 이렇게 밴드로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무래도 그 연질 PVC다 보니까 디테일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물론 이렇게 파츠별로 이렇게 잘 조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좀 약간 뭉툭거려지는 느낌? 그래서 세세한 느낌은 좀 없긴 하고요. 도색도 뭐 도색으로 커버를 하려고 하지만 어찌됐든 좀 세세한 그런 느낌은 없긴 합니다. 누가 봐도 PVC인 것 같은 그런 루즈가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에 고글이 되겠습니다. 고글도 마찬가지로 그 앞서서 제가 리뷰해 드렸던 사막 버전 배트맨과 마찬가지로 얘도 뒤쪽 부분은 이렇게 밴드로 이루어져 있어서 파손 걱정 없이 이렇게 씌웠다 뺐다 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앞쪽도 이렇게 연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착용하는데 전혀 뭐 무리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뭐 도색이 뛰어난 편은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도색도 적당히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안쪽에 이런 안경 부분은 약간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약간은 안쪽이 비치긴 하겠네요. 어쨌든 이 루즈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천들이 되겠네요. 얘 부분부터 살펴보면 얘는 허리에 가는 벨트가 될 것 같은데요. 얘는 보시면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똑딱이 핫토이 특유의 똑딱이 이렇게 단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핫토이를 많이 안 만져보신 분이라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재질의 똑딱이 단추를 여러 불어먹어 봐서 아는데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반에 받으시는 분은 자꾸 뺐다 꼈다 하면 100% 부러진다고 생각하시고 기본 복장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한 복장으로 선택하셔서 아마 전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고질적인 문제 같은데 너무 작다 보니까 잘 부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바뀌어서 아마 약간 재질이 바뀌었나? 그것도 생각되긴 하는데 아마 잘 부러질 것 같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어찌됐든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감는 벨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어깨에 이렇게 걸 수 있는 숄더 부분에 이렇게 걸 수 있는 옷이 되겠고요. 특별한 건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렇게 얼굴을 집어넣을 수 있는 초반에 이렇게 나왔던 극중에 두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천재질은 물론 본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워싱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 오래 사용한 듯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워싱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방이 되겠네요. 가방은 약간 전체적으로 레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인조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작은 파츠 같은 경우에는 다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가져갔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짜 사출이 아니라 가죽으로 이렇게 해서 파츠도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어서 옆에도 다 빠지고, 물론 이렇게 큰 부분은 아마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작은 파츠들은 다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뭐 이런 것도 세세하게 연출할 수 있는 재미가 있겠죠. 또 이런 거 뭐 폭탄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거 뭐 빼서 들고 있는다든지 어쨌든 연출이 가능할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얘가 너클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개봉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런 건 웬만하면 안 여는 게 낫겠죠.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옆쪽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깨 끈 부분이라든지 해서 세세하게 잘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조형은 아니죠.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박음질 부분도 굉장히 촘촘하게 꼼꼼하게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온 가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봉을 보시면 봉 같은 경우에는 레이가 주구장창 이렇게 들고 다니는 봉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끝쪽 부분에서 약간 메탈 느낌이 나는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중간에 이런 천재질 부분은 연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도색의 용이함 때문에 사출이랑 이렇게 했을 때 조형의 용이함 때문에 이렇게 재질을 분리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메탈 부분은 어느 정도 웨더링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세세하게 이렇게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히 이렇게 웨더링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 부분 연질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PVC 약간 탄성이 있는 PVC입니다. 이 부분은 첫 느낌을 표현한 도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막 배트맨 버전에서도 그랬지만 이 부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도색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렇게 첫 느낌이 전혀 나지 않아서 실제로 천으로 이렇게 감았으면 좀 더 느낌이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도색은 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문제가 제가 이렇게 받은 제품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질 부분이 좀 휘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일자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약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날씨가 덥구나 하면은 100% 이건 휘어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거를 재질을 나눠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어찌됐든. 그리고 이런 너클 부분은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전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핫토에서는 실제로 최대한 작은 부분에 클립을 쓰긴 써도 실제 제품 사용되는 그런 클립들을 쓰다 보니까 실제 비율보다는 좀 큰 제품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어색하기도 했었는데 얘는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눌러지지는 않는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사출을 해서 실제 사이즈랑 맞게 이렇게 클립을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까지 조금씩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걸 보면 이런 부분은 좀 기분이 좋은 것 같네요. 어찌됐든 이렇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이트 세이버가 되겠네요. 요거는 프로토타입 때는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원성이 자자하다 보니까 중간에 추가된 루즈죠.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 뭐 라이트업이 되는 기능도 없고요. 그냥 기본적인 라이트 세이버가 되겠습니다. 해서 루즈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본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합본으로 해서 세팅을 한번 해봤고요. 일단 베이스부터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에 이렇게 BB 합본에 들어가 있는 베이스를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안쪽에 자석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쪽에 홈이 파여 있어서 얘를 이렇게 고정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한데 이 베이스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베이스가 너무 깔끔하게 잘 나온 베이스인데 이렇게 모래 부분을 표현한 아마 루즈겠죠. 이런 건 도색도 일단 아쉬운 면이 있고요. 너무 듬성듬성 모래인지 돌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깔끔한 베이스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언밸런싱해서 이걸 차라리 그 스톰트루퍼 샌드트루퍼가 나왔을 때 베이스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일자 부분을 해서 윗부분만 모래 느낌을 표현한 베이스가 있는데 차라리 이걸 합본에는 그 베이스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기본 베이스랑 얘랑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균형이 맞지 않는 느낌.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도색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너무 대충 한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합본이 한 4, 5만원 정도 아마 차이 날 것 같은데 그 가격에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이런 베이스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BB8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BB8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BB8 합본 가격을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앞서 전체적인 가격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사이드쇼 기준으로 289.99달러고요. 제가 앞서는 240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가격을 정정하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헷갈려서 그랬었어요. 어쨌든 BB8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다 웨더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디서 많이 불러먹은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웨더링이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그쪽 부분에 보시면 모래가 이렇게 낀 듯한 느낌이라든지 약간 위쪽에는 이렇게 헤어진 느낌, 깨끗한 흰색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더러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쪽 부분에도 약간의 웨더링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안쪽에는 자석이 들어가 있는 추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부분이랑 베이스랑은 자석 결합이 없지만 헤드랑 자석 결합이 있어서 이렇게 딱 칸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밑으로 아래로 어느 정도 움직임이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얘는 발광이 가능한 헤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켜주면 눈이랑 이 파란 눈이랑 이 빨간색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빨간색의 느낌이 나는 라이트까지 해서 두 부분이 이렇게 발광이 이루어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웨더링은 어느 정도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이런 기믹들은 잘 들어갔는데 안테나가 생각보다 너무 두껍습니다. 그래서 영화상에서는 굉장히 얇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 두껍게 들어가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네요. 파손 걱정을 해서 앞서 제가 언박싱 할 때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비닐로 되게 잘 싸져 있었는데 그렇게 쌀 거면 조금 더 얇았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BBS는 그래도 베이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나온 편인 것 같네요. 본체로 한번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체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마저 설명하고 본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BB8 파츠 교환을 빠뜨리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파츠 교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끝쪽에 보시면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을 빼고 이런 파츠를 교환을 하는 건데 얘가 되게 이렇게 잘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얇은 드라이브나 칼날은 좀 상할 것 같으니까 드라이브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끝부분을 빼면 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루즈를 이렇게 끼우는 식으로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이 스파크 들어가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디 있을까요? 밑쪽에 있네요. 이렇게 살짝 하면 이렇게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파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 앞쪽으로 약간 조금씩 움직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파츠 교환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쪽이 위쪽인가요? 어찌됐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재미있는 연출까지 해줄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BB8을 마무리하고요. 본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본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핏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사진상에서나 영상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좀 어점 느낌이 강했는데 어깨가 좁은. 근데 지금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은 잘 맞는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옷 핏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나온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헤드부터 한번 상세히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헤드 조형은 핫토이가 여자 헤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싱크로율이 좋은 편입니다. 근데 다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는 어색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밑에 하관 부분이 이 부분이 너무 좀 많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실제 배우보다. 실제 배우도 보니까 약간 튀어나오긴 했던데 이런 피규어는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이거는 이 부분에서 좀 인상이 좀 많이 틀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뭐 굉장히 비슷한 느낌은 있는데 굳이 아쉬움을 꼽자면 이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런 하관 이쪽 부분도 좀 많이 튀어나온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밑에 하관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서 실제 배우보다는 약간 좀 느낌이 덜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눈 부분도 실제 배우보다는 좀 많이 크긴 한데 이런 거는 뭐 핫토이가 전체적으로 실제 배우보다는 좀 미화하는 느낌이 있긴 하니까 요건 넘어갈 수 있다고 치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느낌이 많이 틀어지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네요. 이런 건 뭐 개개인마다 이렇게 느끼는 차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꽁지머리 부분은 연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포징을 할 때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옆머리도 이렇게 잘 결이 표현되어 있고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꽁지머리를 잘 영상의 꽁지머리를 잘 표현을 한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이런 머리 형태는 딱 PVC에 만들기 좋은 형태라서 적당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보시면, 그리고 사진이랑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면 전 되게 걱정했던 부분이 치아 부분이 너무 이렇게 약간 벌어진 입인데 너무 하얗게 나와서, 그리고 조형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마우스피스를 낀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는 않네요. 그래서 좀 걱정했던 부분인데 그런 건 좀 안도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헤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본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반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는 앞서 사막 환복하는 버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워싱이 다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세월의 흔적을 느끼는 웨더링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쪽 부분은 대신 또 좀 깨끗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별성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안쪽은 좀 깨끗한 편이라서 겉쪽은 좀 더럽고 더러운 느낌이 들어가 있고 안쪽은 좀 깨끗한 느낌이 있어서 어느 정도 현실감을 더해줄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이런 팔 쪽에 들어가는 붕대겠죠? 붕대 같은 이런 부분도 그쪽에 다 세세하게 이렇게 워싱이 들어가 있어서 충분히 자연스러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어깨 쪽은 이렇게 약간 뜯어진 듯한 느낌으로 해서 천을 재단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보풀이 벌써 뜯자마자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부분은 거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천을 재단을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일어날 것 같긴 합니다. 이건 잘라줘도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움직이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뒤쪽도 한번 보시면 뒤쪽도 이렇게 등 쪽으로 해서 워싱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벨트는 실제로는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연질의 PVC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약간 가죽 느낌이 나는 도색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봐도 가죽은 아니라는 느낌은 들긴 하고요. 이 부분 좀 아쉽긴 하네요. 물론 서로 장단점이 있겠죠. 가죽이나 레자로 만들었을 때는 실제로 봤을 때는 이런 리얼함이 있긴 하지만 세월이 지났을 때 이런 일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낫긴 하겠죠. 어찌됐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죽이 아니라 PVC 현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느낌만 주고 있고요. 가죽 느낌만. 그리고 팔을 살짝 들어서 파우치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얘도 아기자기하게 잘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은 다 메탈은 아닐 것 같은데 약간 어쨌든 메탈 느낌이 나는 쇠 같은 걸로 들어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파우치 이런 부분도 깨알같이 이렇게 디테일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뭐 이렇게 열리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밑으로 한번 살짝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밑으로 가면 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지는 물론 원작 디자인이 이렇겠지만 어느 정도 무릎을 잘 가려주다 보니까 그 스칼렛 위치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무릎 관절이 그렇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포징을 취했을 때도 어느 정도 이런 아쉬움은 좀 줄여줄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려서 요건 뭐 원작이 얻어 걸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 뭐 원작이 조금만 올라갔어도 무릎이 보였을 텐데 어찌됐든 이래서 무릎은 자연스럽게 가려져서 핏감을 유지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신발 한번 보고 볼게요. 신발은 이렇게 신발도 약간 가죽 느낌이 나는 웨더링이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신발은 그 장갑만큼은 그렇게 디테일이 뛰어난 것 같지는 않네요. 어찌됐든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까지 이렇게 살펴봤네요.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정신이 없어서 제가 가동률을 빠뜨렸네요. 가동률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일단 헤드부터 한번 가동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는 뭐 거의 가동률이 전무합니다. 이렇게 거의 목 부분이랑 목 파츠 부분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헤드는 거의
전무하지만 틀리게 목 부분이 이렇게 가동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드의 움직임이 없어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좋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팔 부분을 보시겠어요? 뭐 얘는 뭐 특별히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옷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동률은 충분히 뭐 아주 자재로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발목 부분도 마찬가지로 카일 로렌 때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얘도 뭐 전혀 이 부분에서 전혀 거리낌 없이 이렇게 가동이 되고요. 앞서 그러고 보니까 카일 로렌도 그랬지만 이 에피소드 7의 이런 스타일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카일 로렌도 이렇게 팔 부분에 이렇게 거적대기 이렇게 끼고 있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패션을 하고 있네요. 어찌됐든 가동률에서는 전혀 뭐 거리낌이 없네요. 그리고 발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무릎 부분은 뭐 옷이 없다 보니까 전혀 가동에 제한이 없고요. 팔 부분도 마찬가지로 옷에 신축성은 없습니다. 바지에는 신축성은 없지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말려 올라가다 보니까 뭐 가동률에 제한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옆쪽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가동률을 자유자재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뭐 발목은 어쩔 수 없이 뭐 통짜 파츠다 보니까 뭐 거의 가동률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가동률은 굉장히 훌륭한 편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핫토이에서 나온 레이랑 BB-8 탑1 리뷰를 해봤고요. 굳이 이렇게 BB-8 탑1이 아니더라도 레이 단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풍성한 루즈랑 깨알 같은 루즈 디테일들 잘 살아있는 충분히 잘 나온 제품이면 틀림없고요. 물론 제가 인물 표현이 약간 좀 아쉽다고는 했지만 그건 뭐 개인적인 아쉬움인 거고 충분히 잘 나온 제품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품도 되게 단단하게 잘 나왔고요. 그래서 에피소드 7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몸 추스리고 빠르게 또 리뷰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